트레이딩이 어렵거나 손실이 심하신 분들은 이 책 트레이딩 전략서를 추천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쉬운 주도주, 눌림목 패턴과 단타 검색기, 그리고 전략적인 손절 기법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소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봉 단타 지지와 저항 팁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봉 차트를 보고 단타를 할 때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봐야 확률 높고 근거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상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 방문해 주세요. 유튜브에 없는 고급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분봉 단타를 하게 되었을 때 지지와 저항을 찾아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의미 있는 저항선이 있다면 분봉 차트에서 주가는 일단은 이렇게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주가는 다시 재돌파를 하죠. 이 돌파된 저항선은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고 주가는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지와 저항 원리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분봉 차트에서는 이렇게 정석처럼 딱딱 저항선에 맞고 내려오고 돌파된 저항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움직이지 않죠. 이 그림은 그냥 이론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주가는 일봉의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합니다. 그런 다음 돌파된 저항선에서 바로 이렇게 지지가 되지 못하고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이 일봉 저항선을 향해 올라가다가 돌파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존의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어쨌든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A는 일봉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하고, B는 돌파된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고, C는 저항선을 향해 상승하고, D는 저항선을 재돌파하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주가가 C에서 한번 꺾이고 D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E에서 갑자기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급상승하는 차트도 많습니다. 이것은 세력들의 개미털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체로 분봉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나타나고, 정석적인 이 그림보다는 이렇게 살짝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재돌파하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인성 정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일봉에서 저항선을 제가 표시해 봤는데요. 이 윗꼬리인 3030원, 그리고 직전의 고점인 이 3270원을 표시했습니다. 분봉 차트상에서 이 가격대를 돌파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1분봉 차트에서 주가는 12시경에 일봉 저항선 303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가는 돌파된 저항선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 이후 주가는 다시 저항선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3030원을 이렇게 뚫었는데, 이 뚫은 상태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봉 캔들이 이 저항선의 가격을 장악한 상태에서 종가가 완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어때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봉은 어때요? 주가는 3030원을 장악한 양봉 캔들이 발생했죠.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죠. 이 상태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봉에 이 시장가 매수나 또는 살짝 눌렸을 때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직전의 고점도 돌파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갈 주식은 최소 15%에서 20% 부근까지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항선을 완전히 장악한 가격 초입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죠. 돌파된 봉 다음 봉부터 주가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충분히 수익권 구간이 나왔죠. 이 그림을 도식화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아까 그림에 설명한 대로 A는 일봉 저항선을 살짝 돌파하고, 그 다음에 B는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락하며, C는 저항선을 향해서 다시 상승하고,
D에서 저항선을 재돌파하여 빠르게 상승합니다. 자, 여기서도 팁을 드리자면은 C에서 D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 저항선을 장악하며 본 캔들이 이렇게 완성될 때 거래량이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른 차트 몇 개를 더 볼게요. 자, 다음은 3부 토큰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는 자, 이 윗꼬리 가격보다는 바로 그 직전에 이 고점 가격인 3,055원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 3,055원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1분봉 차트를 보면 주가는 장 초반에 3,055원을 살짝 돌파하고 그러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후 주가는 3,055원을 향해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보게 되면 주가는 3,055원을 장악한 양봉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 구간은 아직까지 아니죠. 자, 확실하게 하려면은 3,055원을 자, 이런 식으로 장악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봉에서 진입을 합니다. 자, 손절은 이 캔들의 저가를 이탈할 때 손절하면 되겠죠. 자, 보면 주가는 돌파한 뒤로 자,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대략 장악한 양봉 다음 봉부터 주가는 자, 이런 식으로 약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트레이딩 할 경우 안정적으로 최소 3% 수익권 이상은 나와 주었지요. 자, 그리고 도식화를 해보면 자, 이렇게 A는 일봉 저항선을 살짝 돌파하고 그 다음에 B는 돌파된 저항선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락하고 C는 저항선을 향해 상승하고 D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합니다. 특히 C에서 D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저항선 돌파 시 자, 거래량이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하고요. 자, 여기서 의미 있는 수준의 거래량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아무튼 분봉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은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른 차트도 더 볼게요. 자, 다음은 까뮤 ENC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이 직전의 윗꼬리 가격인 2,770원 그리고 그 직전에 또 윗꼬리 가격인 2,990원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 가격이 의미 있는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분봉 차트에서 이 저항선들을 돌파할 때 주가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봐줘야 되겠죠. 자,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에서 2,770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주가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저항선을 향해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주가는 저항선을 살짝 돌파를 했죠. 자, 여기까지 구간을 보게 되면은 A는 저항선을 살짝 돌파하고 B는 돌파된 저항선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C는 저항선을 향해 상승하고 그 다음 D인데 자, 여기서 C에서 D에서 이어지는 구간에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 장악한 양봉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흘렀을까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이렇게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주가는 2,990원 그 부근까지 올라갔었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진입하는 편이 제일 좋아요. 최근에 나온 종목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종메디칼도 자, 일봉 차트에서 직전의 윗꼬리들을 표시합니다. 자, 가격이 대체적으로 자, 여기 있는 고점인 5,430원, 자, 그리고 5,750원이 되겠죠. 자,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에서 주가는 자, 이렇게 5,430원을 돌파를 했죠. 자, 하지만 주가는 돌파되고 난 뒤에 5,430원에서 지지가 되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곧바로 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도 있어요. 돌파하면서 저항선을 장악한 양봉 캔들이 발생. 그러면 이 다음 봉부터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로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요. 자, 물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자, 실패한 경우엔 손절로서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분봉상 지지와 저항의 팁은 정석대로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짝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에서 D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장악한 양봉 캔들 그리고 거래량도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되어야 주가는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보완한 아주 디테일한 스킬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바로 매수했지만 갑자기 급락해 손절 크게 하고, 종고점 돌파에 매수했지만 매수하자마자 또 급락해 손절하고, 시초가에서 매수했지만 크게 빠져 손절하고, 내가 손절하자마자 본저가까지 오고, 종고점에서 지지 예상하고 매수했지만 순식간에 급락나 손절하고, 이번에는 저점 지켜주길래 눌림목에 매수했지만 지지하지 않고 흐르고, 반등 줄 때 손절하려고 했지만 급락나 한 번 더 분할 매수, 그러나 주가는 더 하락해 대박 손절하고. 이 단타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 후 조정을 받을 때 이 차트 화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란색 구간이 눌림목 자리입니다. 어때요? 주가는 신기하게도 크게 반등을 하였죠. 자, 실제로도 저는 이 방식대로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 차트 화면으로 안정적인 눌림목 트레이딩을 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한데요. 검색식에 나온 주도주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자, 매수할 구간은 이 노란색 구간입니다. 차트 세팅 방법은 3개의 선을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급등 신호가 떴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죠. 자,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급등 신호는 검색식의 종목이 나오고요.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역입니다. 자, 분봉 차트 화면을 보면 차트 세팅한 대로 트레이딩을 하였죠. 신기하게도 노란색 구간 또는 그 근처에서 주가는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절해도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하여 수익을 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물론 손절도 있지만 손절은 짧죠. 물타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뇌동매매, 돌파매매, 시초가 매매, 눌림목 매매를 했지만 어렵고 손실이 자주 나신 분들은 이등분선 눌림목 강의를 추천합니다. 눌림목 단타에 최적화된 차트 세팅과 급등 신호, 검색기, 확실한 매매 기준,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주도주 눌림목 단타를 하는 것과 모르고 눌림목 단타를 하는 것,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해답은 강의에 있고요. 자, 강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걸어두었습니다.